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 한 구석을 건드릴지도 모를 아주 조용하고도 묵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준비되셨다면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엄마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, 요양원 방을 정리하러 혼자 갔어요. 침대 밑에서 작은 청 가방이 나왔고 그 안엔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. 엄마의 글씨였죠.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. 그 애는 날 버렸어. 내 전 재산을 노린 거야. 숨이 턱 막혔어요. 진짜로 엄마가 날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? 다음 장에는 그 애는 나를 닮았다. 그래서 더 무서웠다. 그래서 더 미워졌다. 는 문장이 있었어요. 나를 닮아서 미웠다니 무슨 뜻일까 한참을 앉아만 있었어요. 사실 나도 엄마가 싫었어요. 어릴 적부터 오빠와 비교당했고 조용하면 방치당했고 뭘 잘해도 관심 없던 엄마. 졸업식 날도 안 왔고 아플 땐 약도 혼자 사 먹었고 그런 일들이 쌓였어요.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는 저에게 무관심했고 오빠가 힘들다고 하면 돈을 보내면서도 저는 늘 외면했어요. 결혼식 청첩장을 드리며 축의금은 기대하지 말까요 했을 때 엄마는 그걸 왜 미리 물어? 기대한 거야? 라고 했죠. 그때 모든 게 끊어졌고 이후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수첩은 계속 이어졌어요.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나를 미워했다. 필요할 때만 연락했고 곧바로 끊었다. 결혼식 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. 나는 그 애가 무섭다. 언제든 떠날 사람 같다. 맞아요. 전 떠났고 외면했고 찾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 다음 문장.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었다. 내가 먼저 전화하면 그 애는 더 멀어질까봐.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어요. 왜 그걸 말로 해주시지 않았을까요? 말 대신 몰래 수첩에만 적어 놓으신 걸까요? 수첩은 점점 흐릿해졌고 글씨도 문장도 흔들렸어요. 재산을 넘긴 건 내 결정이 아니었다. 아들이 날 압박했다. 명의만 바꾸면 더 잘 모신다 했다. 그땐 손이 떨렸고 무서웠다. 딸은 그런 줄도 모르고 날 미워했다.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. 나는 조용히 지는 쪽을 택했다. 그래야 가족이 덜 어그러질 것 같았다. 딸은 알면 폭발할 아이였다. 그래서 더 숨겼다. 그래서 더 미안하다. 엄마, 그땐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? 나 그렇게 폭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. 이젠 이름도 가물가물하다. 하지만 딸 얼굴은 잊지 않았다. 그 애는 나를 보며 외면한다. 그래도 난 안다. 그 눈엔 슬픔이 있다. 오늘은 밥을 2번 먹었다. 그 애가 왔기 때문이다. 표현은 못해도 오면 기쁘다. 떠나고 나면 숨이 막힌다.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수첩만 남을 것이다. 그 애는 날 이해할까? 이제서야 이해돼요, 엄마. 너무 늦었지만 수첩 마지막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. 이 수첩은 그 애에게 전해주세요. 딸은 나를 미워해도 된다. 나는 끝까지 그 애를 사랑했다. 표현하지 못한 죄, 오해하게 만든 죄, 외롭게 만든 죄 모두 내 몫이다. 내 인생에서 가장 예쁜 날은 그 애가 태어난 날이었다. 그날 밤 수첩을 끌어안고 저는 처음으로 엄마를 불렀어요. 엄마, 나 여기 있어요. 듣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요양원에 갔어요. 선생님 혹시 엄마가 오빠랑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아세요? 간호사님은 망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따님이시라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. 어머님은 재산 명의 이전 후부터 식사도 대화도 거의 없으셨어요. 그 이후에 오빠는 얼마나 자주 오셨나요? 어머님 돌아가시기 넉 달 전부터 오지 않으셨어요. 소장실에 부탁드려 면회 기록을 확인했어요. 마지막 줄의 딸 2024년 11월 7일 면회. 그 위엔 오빠 이름뿐. 마지막은 2024년 7월이었어요. 이후론 단 한 번도 없었죠.
그리고 소장님이 주신 봉투 하나, 수신인 딸, 그 안엔 어릴 적 제 사진,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, 작년 겨울 시시가 찍힌 제 뒷모습, 그리고 짧은 편지. 딸에게 그날 내 손이 따뜻했단 걸 나는 아직 기억해. 그 하루로 충분했어. 그래서 고마웠다. 그래서 살고 싶었다. 하지만 내 몸은 말을 안 듣더라. 미안하다. 끝까지 표현 못한 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친구처럼 지내자. 사랑해, 내 새끼, 엄마가. 저는 그 편지를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했어요. 누군가 엄마 어떤 분이셨어요? 묻는다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무뚝뚝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. 그리고 매일 밤 그 수첩을 꺼내 읽어요. 가끔은 처음 장만 읽고 덮기도 하고 어떤 날은 끝까지 읽고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해요. 수첩 중간엔 또 하나의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. 혹시라도 딸아 이걸 다 읽었다면 제발 용서하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줘. 엄마는 마지막까지 욕심쟁이였나 봐.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.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던 거예요. 돌아가시기 전날 간호사님께 우리 애가 혹시 나를 좀 미워해도 괜찮겠죠? 라고 하셨대요. 엄마는 끝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수첩을 꺼내놓고 엄마에게 말을 걸어요. 엄마, 나 지금 조금씩 엄마를 이해해가고 있어요. 예전엔 몰랐어요. 엄마의 마음도 침묵의 의미도 지금은 알아요. 고마워요. 이 수첩은 이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어요. 돈보다 집보다 그 어떤 것보다. 그리고 오늘도 다짐해요.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꼭 말하자고, 사랑한다고, 미안했다고, 보고 싶었다고. 그날 이후 엄마와 함께한 꿈을 꾸며 매일 수첩을 품에 안고 잠이 들어요. 엄마, 나 잘 살고 있어요. 너무 걱정 말아요. 정말이에요. 수첩의 글씨는 떨리는 손끝으로 적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, 그건 엄마의 체온이자 외침이었어요. 간호사님이 따로 주신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. 딸에게, 아니 내 애기에게 내가 언제부터 너를 무섭게 했을까? 언제부터 내 말이 칼이 되었을까? 나도 몰랐단다.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엄마로 살기엔 마음이 고장 나 있었단다. 그래도 너는 나에게 가장 따뜻했던 날이었어. 표현 못했던 수천 번의 사랑을 기억해줘. 이제는 손이 안 따라줘서 미안하네. 그날 눈이 내렸고 저는 요양원 옥상에서 편지를 읽었어요. 이상하게 가슴은 따뜻했어요. 오빠에 대한 분노도 엄마에 대한 원망도 그 순간만큼은 멈췄어요. 며칠 뒤 오빠는 말했어요. 엄마는 마지막까지 나만 찾으셨다. 그때 반박하지 않았지만 수첩을 본 지금은 알아요. 오빠는 진짜 엄마의 마음을 몰랐어요. 그래서 더 슬펐어요. 나중에 오빠는 말했어요. 엄마가 너를 더 좋아할까봐 무서웠어. 그 말에 나도 웃었어요. 지금은 엄마의 수첩과 편지를 액자에 넣어 책상 앞에 두고 매일 보며 생각해요.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, 사랑도 미안함도 살아있을 때 말해야 한다는 걸.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.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해주세요. 그 말은 살아있을 때 해야 하니까요. 수첩은 지금도 제 삶의 일부예요. 가끔은 열어보지도 못하고 서랍만 조용히 닫아요. 그 안에 담긴 그 사랑과 외로움과 그리움이 지금의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서요. 누군가는 이 수첩을 미련이라 하고 누군가는 후회라 하겠죠. 하지만 전 엄마가 끝까지 나와 대화하고 싶었던 증거라 생각해요. 삶의 마지막에 남긴 너무 늦은 이야기.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해요. 말하지 못한 게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꼭 전하세요. 그 사랑은 말해야 전해지니까요. 요양원 문을 나서기 전 창가에서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.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, 말없이 창을 바라보던 눈빛. 그 자리에 엄마는 없었지만 그 풍경은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.
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기억 속에 산다고 하지만 전 가끔 무서워요. 언젠가 그 기억마저 사라지면 엄마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닐까? 그래서 오늘도 이 이야기를 써요.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,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.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지금 연락해 보세요. 보고 싶어요. 그 한마디로도 세상은 따뜻해질 수 있어요. 엄마, 정말 보고 싶어요. 그렇게 많이 사랑하면서도 왜 몰랐을까요? 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? 이제야 알아요. 엄마는 끝까지 저를 믿고 계셨다는 걸, 그 믿음과 사랑이 지금의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. 이제 저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당신처럼 서툴지만 조용히 사랑하고 있어요. 그게 당신이 제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에요. 엄마 고마워요. 그리고 사랑해요. 진심으로요. 여러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. 또 댓글에 그리운 그분에게 한마디, 보고 싶어요, 너무 보고 싶어요를 남겨주세요. 당신의 작은 터치 하나로 그 마음이 전해질지도 모릅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.